자, 시청자 여러분, BH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4월 24일 11시 14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잘 움직이고 있죠. 일봉 5선 이 분홍색 라인을 타면서 잘 가고 있는데 조금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으면서도 약간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BHI를 가져가는 명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 명분이 우리가 가져가서 얘가 친고가를 돌파하려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죠. 그 부분을 체크할 거고, 전략적인 부분이랑 세력주에 대한 내용까지 다뤄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SMR 원전,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세력주의 조건 2번은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조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약간 고각도로 움직여주고 있어가지고 여기선 살짝 조금 쉬어주는 게 낫거나 아니면 뚫고 다시 내려와서 눌림으로 돌리는 형태를 만들어주거나, 그 두 가지 형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한 UAE 원전사업 협력 확대 3국 공동진출이라고 나왔는데 뉴스가요. 보시면 이거 23일 오전 10시 어저께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UAE가 어디죠? 아랍에미레이트죠. 요거 뉴스가 있었어. 요것도 이제 원전이죠. 그러면 원전을 한 애들이 한수원인데, 한수원에서 오늘 뉴스입니다. 이거는 10시 16분 1시간 전이죠. 아프리카 K원전 수출 포석 다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건데, 아프리카라서 사실은 이제 조금 기대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뭐 체코처럼 만약에 금액 자체가 막 수십조 원에 따라 다른 뭐 그런 국가 사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된다면야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포석을 다진다 했으니까 기대감 조성을 하나 해놓는다는 거였고, 방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게 있었는데, 이재명이 41%나 된다고 합니다. 요거 여당 애들 다 합쳐도 이게 41%가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렇게 지지율 조사를 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갤럽이 있고요. 그럼 리얼미터가 있는데, 저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꾸준하게 이재명 관련된 지지율이 상승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 얘기했던 정책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정치 색깔은 다 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지금 국힘 같은 경우가 여당이잖아요. 근데 지금 4강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4명밖에 지금 4명 이나 있기 때문에 29일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결승전 2명으로 줄여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관건인 게, 국힘에서 계속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집착하고 있던 인물이 있었죠. 한덕수 권한대행인데, 만약에 29일이 지나서 이 2명으로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덕수가 대통령 선거를 나가진 않겠지만 이 둘 중에 한 명한테 힘을 실어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좀 힘이 좀 막강해질 것 같은데, 여당 내에서는. 어쨌든 29일이라는 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조금 집중해 봐야 될 타임의 터닝포인트 날짜가 될 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정책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이 SMR을 먼저 선빵을 날렸던 게 이재명이죠. 그리고 민주당이랑 관련돼 가지고 오늘 말고 어저께부터 해가지고 다시 에너지 정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친환경 쪽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예전에 우리가 봤던 문재인 정권, 바이든 정권 때 나왔던 진보당 핵심 에너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수소까지 나왔으면 말 다 했죠. 그랬는데 뉴스가 또, 이것도 이제 어제 오후에 나온 내용인데, 원전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로 줄여가는 게 큰 방향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이재명 뉴스가 이제 서해안에 세상풍력을 단지를 대규모로 조성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만, 29일에 이제 여당 쪽에서 확실하게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조금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그런 거에 따져가지고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불투명이 아니고 선이 확실히 나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어제 오늘 야당 정책 나오는 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좀 색깔이 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엮이게 되려면 아무래도 여당 인원들 중에서 좀 확실하게 좀 선당이 돼가지고 대통령 1번, 2번 이 설정이 됐을 때, 그때쯤에 이제 본격적인 시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제3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저희가 체코 원전 관련돼서도 종목들이 움직였던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명분의 지속성은 정책적인 이슈 플러스 지금 한수원에서 지금 3국에 대해서 원전 수출에 대한 내용까지 가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지속성이 살아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세력주의 조건 2번에 해당하는 차트적인 부분의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라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는 6천억이 넘는, 어떻게 보면은
몸집이 좀 크죠. 사실 코스닥 치고는 6천억이면은 그래도 좀 빅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장기 입형까지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단기 입형으로 지금 캔들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매물대를 그어놨던 23,500원이라는 라인을 터치를 하고 내려와가지고 눌리면서 돌아갈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면 여기처럼 돌파를 해놓고 여기를 지지라인으로 쓸 건지 그거는 BHI 세력의 마음에 따라 다르겠죠. 물론 조건 2번을 넘어가서 이제 조건 3번 재료와 섹터를 만들어가지고 돌파가 나올 때 그때가 어떤 타이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4월 24일이라는 거는 이제 4월 말에 실적 발표 시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가지고 증권사들의 레포트들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치적인 부분이랑 이 모든 것들이 중첩이 됐을 때 3 효과로 해가지고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준봉이 생긴다라는 건 굉장히 저희한테 좋은 내용이긴 한데 만들어지는 걸 봐야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설레발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BHI는 어차피 계속 끌고 가야 될 종목이고 6월 3일 날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여당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선출이 된다 그러면 더 가겠죠 당연히. 근데 야당에서 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전 비중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공약이 지켜진다고 한다고 하면 얘도 저희가 예상했던 기대 이상의 5만원 돌파? 아니 5만원? 아니 5만원 너무했고 하여튼 뭐 3만원 이상의 꽤나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기간이 걸리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명분과 명분의 지속성 그리고 세력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고 그로 인해 작품 하나 만들었다는 게 있으니까 조건 내용이 어떤지 좀 보고 가실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0%라고 찍히고 있는 이 가격의 수익률이 장 마감하고 내일 모레 계속 지켜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 이평 10선도 올라오고 5선도 올라오고 여기를 깼을 때는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이평선들을 이제 맞이하러 갈 텐데 그 구간들이 어디가 될진 전혀 모르겠고 일단 다행인 거는 2만 원으로 그어놨던 라운드 피겨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 피겨죠. 왜냐하면 호가가 바뀌는 구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면은 초록색 선 이게 일봉 60선이거든요. 세력선이라고 불리던 옛날 과거 엄청 유명한 보조지표긴 한데 얘가 지금 2만 원을 이제 슬슬 돌파를 하거든요. 이 이평선 자체가. 그렇다는 거는 얘가 눌리게 됐을 때에도
이 2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지수가 진짜 개 박살이 나지 않는 이상 적당히 지켜줄 것, 그러니까 마지막 지지라인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슈들이 계속 따다다다닥 있기 때문에 일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원전 사업 관련돼 가지고 국가 사업으로 했을 때 조금 한수원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저희가 BHI를 끌고 가는 그 기간이 초장기는 아닐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죠. 요때도 날짜가 4월 17일인데 요때 영상에서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나? 하여튼 이날 좀 급하게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사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장 중에는 아무래도 영상을 찍기는 찍는데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실 때는 6시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재료가 나와서 타점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재료가 나온 다음에 분출이 나올 때가 있고요. 분출이 나오다가 붕봉이 횡보하는 기간에 재료가 나오면서 추가 분출이 나올 때가 있고요. 나올 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재료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로 세력주의 조건 3번, 그러니까 재료의 형태, 뉴스의 형태가 붙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다 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료가 나오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에어레인의 상한가 갔을 때 비중 매도가 안 나갔던 것처럼 다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재료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매물대를 지지받는 상태에서 재료가 나왔는데 돌파가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렇다는 것도 더 홀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재료 없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타점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재료가 노출이 안 됐으니까. 물론 다른 데서 뉴스의 형태로 종목의 특징주나 뭐 어떤 대놓고 이건 원전이니까 원전 관련된 뉴스가 없다면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올라갈 때 수급만 박히고 뭐야 할 때 ICTK 같은 경우가 여기서 7,000원, 17,500원의 매도 타점이 나갔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였거든요. 시간에 8% 걸렸는데 재료가 안 붙었기 때문에 매도가 나갔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타점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매수 타점 지금은 보내드릴 수가 없죠. 고점인데 어떻게 제가 매수를 하라고 합니까? 대신에 언제든지 눌리게 됐을 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고, 이 타점이라는 거는 오늘도 나올 수 있고 내일도 나올 수 있고 이따 오후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궁극적으로 가져가는 명분의 지속성이 꾸준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뭐 비중을 다 털진 않겠지만, 그런 모든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타점이라는 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가지고 전송하는데 요즘에 돈으로 환산하면 10원 정도 아닌가요? 10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끌고 갈 때 있어가지고 타점, 요즘 애들 말로 꿀 빤다 그러죠. 여러분들 꿀 빠셔도 됩니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서요. BHI 지금 자리 좋으니까 좋은 모습으로 계속 나와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팔걸 이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팔 때가 된다 그러면 이미 영상으로 다뤄주시거나 타점이 나갔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BHI 신고가 돌파까지 같이 함께 가보시고요. 문자로 수급 010-7666-8354 전송해 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